반갑습니다, 여러분. 일타클래스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유동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릴 내용은 2023년 A형 스포츠 사회학 문제죠. 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네, 첫 번째입니다. 보기에서 스포츠의 교육적 순기능이에요. 이 순기능을 바르게 묶인 것으로 찾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텐데요. 이제 2020년부터 보기를 사례로 들어서 문제로 나오는 경향들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보기를 어떤 식으로 보느냐,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볼게요. 자, 기억. 학교와 지역사회의 통합. 그렇죠. 자, 맞는 것이죠. 자, 니은 볼게요. 평생체육의 연계. 그렇죠. 바로 순기능이죠. 맞습니다. 자, 디귿. 스포츠의 상업화. 자, 상업화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순기능으로 보기는 어렵죠. 자, 리을. 학업 활동의 격려예요. 그렇죠. 전인교육 차원에서의 격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참여 기회의 제한. 자, 과연 제한이 옳은 걸까요? 아니죠. 역기능이죠. 자, 승리지상주의. 이거 역시 역기능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억은 사회통합. 자, 니은은 사회선도. 리을은 전인교육입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역기능이었어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보기에서 코클리의 상업주의에 따른 스포츠의 변화. 이것을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기억, 스포츠 조직의 변화. 자, 스포츠 조직의 변화가 이 내용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스포츠 조직은 경품 추첨, 연예인의 시구와 같은 의전 행사에 보다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뭐에 대해서? 조직의 변화에서. 그렇죠. 맞는 내용입니다. 자, 니은 볼게요. 스포츠 구조의 변화예요. 구조. 자, 스포츠의 심미적 가치보다는 뭐예요? 영웅적 가치를 중시하게 되었다. 자, 이거는 뭐예요? 구조적인 것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틀린 것이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스포츠 목적의 변화. 어떤 목적의 변화인지 아마추어리즘보다는 흥행에 보다 입각한 프로페셔널리즘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렇죠. 목적 자체가 아무래도 프로페셔널리즘으로 점점 바뀌어야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익사이팅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죠. 자, 리을을 보겠습니다. 스포츠 내용의 변화예요. 프로 농구의 경우 전 후반제에서 뭐예요? 쿼터제로 변경되었다. 이건 내용의 변화가 아닌 뭐예요? 어떤 스포츠 자체의 구조의 변화인 것이죠. 자, 그래서 틀린 것입니다.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죠. 2번. 자, 그래서 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기억, 디귿이 상업주의에 따른 스포츠의 변화인데요. 경기보다는 세속적인 어떤 경기 외적인 사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추어리즘보다는 뭐예요? 프로페셔널리즘의 추구의 성향이 더 보다 강해졌어요. 자, 그리고 스포츠 경기는 대중매체, 뭐 구단주, 대회 후원 기업의 영위, 어떤 이득을 위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해졌죠. 그리고 스포츠 경기를 흥미와 이익 창출을 위한 영업적 도구로 사용하는 경향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들, 특히 경기보다 기업을 위한 하나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 세계화의 원인 어떤 것이냐? 이 보기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스포츠 사회학 보기를 사려드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보기를 여러분들이 좀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죠. 한번 볼게요. 코먼웰스 게임은 영연방 국가들이 참가하는 스포츠 메가 이벤트래요. 그래서 영연방 국가의 통합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요. 자, 영국의 스포츠로 잘 알려진 크리켓과 럭비는 대부분 뭐예요? 영국의 식민지였던 영연방 국가에서 인기가 있었다. 자, 이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민지라는 것이 나오고 영연방 국가라는 것이 나오고 제국주의죠. 제국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세계화의 제국주의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스포츠를 피식민지 국민에 대한 어떤 동화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활용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보기에 해당하는 캐년의 스포츠 참가 유형. 어떤 참가 유형이냐?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1년에 한 문제, 좀 심하면 두 문제 정도는 이런 에러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미 이게 보면은 참가 유형 한 개만 정답이어야 하는데 세 개가 정답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특정 선수의 사인볼 수집. 이건 뭐예요? 내가 어떤 것을 수집하는 행동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특정 스포츠 관련 SNS 활동. 이거는 정의적인 어떤 활동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정 스포츠 물품에 대한 애착을 얘기하는 것은 인지적인 어떤 애착, 인지적인 행동들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답은 2번, 3번, 4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원래는 이 문제를 출제하신 위원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보기에 해당하는 캐년의 스포츠 참가 유형이 아닌 것은 하면은 1번 답 하나가 나올 텐데 이런 식의 문제들이 조금 이제 가끔 에러 문제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보기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거트만의 근대 스포츠 특성 7가지 얘기했었죠. 이론에서. 자, 기억은 한번 볼게요. 국제 스포츠 조직은 규칙의 제정, 그리고 대회의 운영, 그리고 종목 진흥 등의 역할을 한다. 자, 이건 뭐예요? 어떤 관료화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투수라는 포지션 내에서도 자, 같은 투수인데 자, 선발, 중간 개투, 그다음 마무리. 이건 뭐예요? 어떤 보다 더 세밀화된 전문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화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답은 그래서 기억은 합리화, 자, 니은은 전문화가 되겠죠. 자, 거트만이 얘기한 근대 스포츠의 특성. 자, 세속주의, 전문화, 관료화, 기록주의, 평등화, 합리화, 개량화. 여기서 어떤 문제들이 보기를 들어서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은 조금만 꼼꼼히 보시면 솔직히 공부 안 하신 분들도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스나이더가 제시한 스포츠 사회화 전위 조건이 아닌 것은 자, 틀린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참가의 가치, 참가의 정도, 참가의 자발성 여부, 사회와 주관자의 위신과 위력. 자, 답은 뭐예요? 1번입니다. 참가의 가치? 자, 이거는 어떤 전위 조건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스포츠를 통한 사회와 전위 조건, 이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참여의 정도, 그리고 참여의 자발성 여부, 그리고 사회관계에 따른 가치, 주관자의 위력,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참가의 개인적, 사회적 어떤 특성들을 고려한 것들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보기는 버럴과 로이의 스포츠 미디어를 통해 충족할 수 있는 욕구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 기억, 니은, 디귿의 해당하는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이냐 한번 볼게요. 스포츠 경기의 결과, 선수와 팀에 대한 통계적 지식을 제공해 준다. 자, 통계적인, 자, 스포츠에 대한 흥미와 흥분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디귿은 뭐예요? 디귿은 다른 사회 집단의 경험을 공유해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한다. 자, 그럼 기억은 인지적, 자, 니은은 정의적, 그리고 디귿은 통합적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버럴과 로이가 얘기한 스포츠 미디어 충족 욕구 유형이 뭐가 있어요? 인지적 욕구, 정의적 욕구, 통합적 욕구, 그리고 도피적 욕구. 이렇게 이론 시간에도 얘기를 했으니까요. 만약에 이 문제 틀렸다 그러면 한 번 더 넘어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기의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가 바르게, 아주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이냐 한번 찾아볼게요. 자, 기억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를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비싸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이제 어떤 복지적인 측면 그리고 보편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니은 볼게요. 선수 개인의 사생활을 중심으로 대중을 자극하는 거 아주
자극하고 호기심을 호소하는 그런 뭐에 흥미 위주의 스포츠 관련 보도를 우린 뭐라고 그랬어요?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보편적 접근법. 그리고 니은은 옐로우 저널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독점 중계권은 뭐예요? 방송을 중계할 권리를 독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뉴 저널리즘은 기존의 방식이 아닌 마치 소설 작가가 소설을 쓰듯 그렇게 약간 어떤 상황들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나시죠? 자,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게 설명하는 프로스포츠 제도는 이거 어떤 제도이냐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스포츠 구단의 소속 선수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구단에 해당 선수를 양도받을 의향이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묻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자, 기량이 떨어지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한 선수를 방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바로 뭐예요? 웨이버 조항이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사실 뭐 이해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했다라고 하면 쉽게 맞힐 수 있겠죠. 자, 구단에서 해당 선수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는 조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보류 조항은 선수 계약 체결 권리를 보류해서 어떤 아주 자유로운 계약과 이적을 막는 그런 조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선수 대리인, 뭐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흔히들 하는데 선수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로 선수 대리인 업무를 하는 거. 그리고 자유계약은 계약기간 소속된 팀에서 활동을 하다가 다른 팀으로 자유롭게 계약을 맺어서 이적할 수 있는 제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스포츠 일탈의 순기능. 자, 순기능에 관한 사례로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런 거 조금 의외로 쉬운 문제인데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순기능이라고 해놓고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조금 문제를 집중해서 안 읽으신 분들은 순기능 찾아야지 이러고 답을 쉽게 또 체크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게요. 승부 조작 사례를 보고 많은 선수들이 경각심을 갖는다. 자, 아이스하키 경기에 허용된 주먹 다짐은 잠재된 공격성을 해소시켜준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애매했어요. 어떤 거? 자, 아이스하키 경기에 허용된 주먹 다짐은 공격성을 해소해낸다. 근데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아이스하키 경기가 있긴 있는데 뭐 발달돼 있진 않아요. 근데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또 허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틀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스포츠에서 선수들의 약물 복용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의 공정성이 훼손된다. 자, 이거는 4번 볼게요. 높이뛰기에서 배면뛰기 기술의 창안은 기록 경신에 기여하고 있다. 자, 답은 3번이었어요. 그래서 3번은 스포츠 일탈 역기능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의 질서와 예측 가능성을 위협하고 긴장과 불안을 조성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기는 스트랭크가 제시한 국제 정치에서 스포츠의 기능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무엇이냐? 자, 한번 볼게요.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진출로 대한민국의 축구 강국으로 인식하게 됐대요. 자, 이건 결국 뭐예요? 국위선양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그만큼 국격이 높아지고 선진화되었다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볼게요.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서방 국가들이 보이콧을 선언해. 왜 선언했을까요? 어떤 외교적인 항의의 성격이 있겠죠. 그러니까 보이콧을 선언했겠죠. 안 나간다고. 자, 다음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나치즘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과시하는 거. 이건 뭐 정치적인 어떤 이념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답은 국위선양, 외교적 항의, 그리고 정치 이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을 해서 보시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죠. 자, 만약에 이 문제 틀렸다라고 하시면 저는 뭐 OT에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 학습 방법에 대한 내용들도 카페에다 올려줘 드렸는데 최소한 전공자들도 2번 정도는 이론 강의 들으셔야 되고 비전공자들은 무조건 3번 이상은 청취를 하셔야 조금 감이 잡힐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 볼게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부르디 외의 문화 자본 유형은 무엇이냐? 자, 테니스의 경기 기술뿐만 아니라 뭘 얘기해요?
경기의 매너도 습득하게 된다. 경기 기술도 물론 중요하고 하지만 어떤 테니스 경기에서 오는 상대방과의 어떤 매너들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포츠 활동처럼 몸으로 체득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자, 이거는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좀 반응을 하는 것이다. 자, 획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타인에게 어떤 양도나 전이 교환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답이 뭐예요? 체화된 문화 자본입니다. 자, 체화된 문화 자본. 말 그대로 이게 몸으로 받아들이는 체화된 그런 문화 자본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브루디웨가 얘기한 문화 자본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체화된 문화 자본. 그래서 경제 자본이 외부에 축적된 자원인 전과 다르게 소유에서 존재로 전이된 자본으로 신체와 결합된 성향으로 체화된 개인의 어떤 능력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객화된 것은 어떤 문화적 생산물로서의 문학 작품, 도서, 기념물 등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고, 제도화된 건 뭐예요? 결국에는 문화적 능력을 제도적으로 증명한 학문적 내용, 국가공인 자격증, 학위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13번 보기에서 투민이 제시한 스포츠 계층의 특성 중에 보편성, 자, 편제성이라고도 하죠. 이 보편성과 편제성에 대해 해당하는 것으로 묶인 것을 찾아봐라, 맞는 것 찾아봐라, 그거예요. 자, 스포츠는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으로 나눠진다. 자, 이건 보편성에 해당돼야 한대요. 보편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과거에 비해 선수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다. 이거는 보편적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보편성에 맞진 않아요. 자, 다음은 종합 격투기는 체급에 따라 대전료와 중계권료 등의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보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상식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계층에 따라 스포츠 참여 빈도, 유형, 종목에 달라지며 이러한 차이는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닐 수 있는 거죠. 답은 기역과 디귿. 정답은 2번이죠. 자, 그래서 니은은 역사성, 그리고 리을은 영향성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보기에 밑줄 친 기역과 니은에 설명하는 집합행동 이론, 이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무엇이냐?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코치가 얘기했어요. 어제 축구 경기 봤어? 경기 도중 관중 폭력이 발생했잖아. 폭력이 발생한 상황이래요. 딱 제시했어요. 자, 김 코치. 자, 기억. 나는 그 경기를 경기장에서 직접 봤어. 봤는데 관중들의 야유 소리가 어떻게 해요? 점점 커지면서 관중 폭력이 일어났어. 이건 뭐예요? 점점 전염되는 그런 양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니은 볼게요. 이 코치가 또 얘기했어요. 그래, 맞아. 그 경기 이전에 이미 관중들이 인종차별 사건이 있었잖아. 만약 인종차별 사건이 먼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어제 경기에서 이런 관중폭력은 없었을 거야. 이건 뭐예요? 어떤 인종차별을 먼저 얘기하면서 부가적인 것들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답은 전염이론, 부가가치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전염이론, 니은은 부가가치 이론. 자, 수렴이론은 뭐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던 반사회적인 생각들이 모여서 군중을 방패 삼아서, 그렇죠? 방패 삼아서 표출되는 관중 폭력을 얘기하고요. 규범 생선 이론은 동질성이 없었어요. 동질성이. 근데 그 개인이 어떤 집단으로 발전하는 과정, 그러니까 개인들이 점점 집단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한 핵심을 요하는 핵심적인 어떤 구성원이 있을 거냐. 그 구성원이 적절한 어떤 행동을 암시하면 나머지 구성원이 동조해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내는 집단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론 시간에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자, 15번 볼게요. 매기와 서든이 제시한 스포츠 노동 이주의 유형에 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개척자형행. 자, 이런 것들은 그냥 개척이면 뭘까요? 뭔가를 새롭게 개척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가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스포츠 보급을 통해 금전적 보상을 추구하는 유형. 자, 정착민형 한번 볼게요. 정착민.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유형. 오, 맞는 것 같아요. 귀향민형. 자, 귀향해
해외에서 스포츠 경험을 바탕으로 자국으로 복귀하는, 귀향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렇죠. 복귀하는, 귀향하는. 자, 유목민 형 한번 볼게요. 개인의 취향대로 흥미로운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스포츠 참여하는 유형. 그렇죠. 답은 틀린 건 뭐예요? 개척자. 이거는 바로 용병형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개척자형은 새로운 영역과 운명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열어가는 유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론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한 번 더 담아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틀렸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이해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기는 코클리가 제시한 스포츠 일탈이에요. 관한 설명이에요.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한번 볼게요. 자, 기억에 따르면 스포츠 일탈이 용인되는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범위는 사회적으로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성된다. 자, 이거는 어떤 절대적인 것보다는 상대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과정들이니까요. 자, 니은은 과훈련, 부상투혼 같이 거부감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 자, 이건 뭐예요? 과잉 동조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답은 상대론적 접근과 과잉 동조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뭐 이론에도 있으니까 제가 뭐 일일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서 틀렸다라고 하면 진짜 여러분들이 특히 비전공자들은 절대로 한두 번 인강 시청에서는 이걸 이해하고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지금 이거 여러분들에게 합격을 해드리기 위해서 효율성 있게 강의를 해드리는 건데 대학 수업만 해도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지 않아요. 보통 한 과목 뭐 3학점짜리는 3시간, 2학점짜리는 2시간 뭐 한 주에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 시간에 사실 강의하는 내용은 되게 작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을 이해시켜야 되니까. 하지만 이건 이해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느냐 모르느냐 테스트 받는 것들이니까 만약에 이거 틀렸다 그러면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1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스포츠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사회학습 이론의 관점이에요. 관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상과 벌을 통해 행동이 변화한다. 자,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해서 모방이 일어난다. 자, 사회와 주관자의 가르침을 통해 행동이 변화한다. 자, 개인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스스로 학습하고 변화한다. 자, 여기서 사회학습이라고 다 했어요. 사회학습 이론. 이 사회학습 이론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사회학습 관점 이론을 봤을 때는 자, 틀린 것은 4번이죠. 왜? 개인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스스로잖아요. 스스로. 근데 사회학습 이론 관점에서는 스스로가 아니고 뭐예요? 바로 인간의 심리적인 어떤 특성과 사회적인 행동이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은 강화, 니은은 관찰학습, 3번은 코칭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의 정치적 속성. 어떤 정치적 속성이냐 한번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티즘과 세이지에 의하면 다양한 팀, 리그, 선수, 단체 및 행정기구는 각각 특성에 따라 불평등하게 배분된 자원과 권한을 갖게 되고 더 많은 뭐예요? 권한을 갖기 위해서 대립적인 갈등을 겪게 된다. 대립적 갈등. 자, 이건 뭐예요? 권력, 권한을 다른 문제로 해석하면 다른 단어로 해석하자면 권력, 그리고 대립적 갈등, 투쟁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정치적 속성에서 이해가 안 된다, 헷갈린다, 아니면 깜빡했다라고 해도 보기만 요것만 잘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동그라미 치면서 학습했다라고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답은 권력, 투쟁, 권한에 대한 어떤 대립적 갈등에 대한 투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맥퍼슨의 스포츠 미디어 이론은 무엇이냐? 어떤 이론이냐 한번 볼게요. 대중매체를 통해서 개인의 스포츠 소비 형태는 중요 타자의 가치와 소비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스포츠 수용자 역할로서 사회화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 그죠?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스포츠 소비에 대한 승인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을 한대요. 중요하게. 그럼 답은 뭐예요? 사회관계죠. 사회관계, 구성원 이런 것들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관계 이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20번 볼게요. 복에서 설명하는 스포츠 사회학 이론은 무엇이냐?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특정 물건을 소비하는 것은 자신의 계급 위치를 상징화하는 행위이다. 자, 자원과 시간의 소비가 요구되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계급 표식의 행위이다. 자, 고가의 스포츠 용품, 골프 회원권 등 과시적인 소비 양상을 나타낸다. 자, 이게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은 다 맞는 거예요. 갈등 이론도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구조 기능적인 측면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비판적인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도 들어 있어요.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에러 문제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문제 정도 좀 심하다 싶으면 두 문제 정도는 각 과목마다 나와요. 그래서 필기시험 여러분들이 합격을 했어. 예를 들어서 딱 가채점 했는데 나왔어. 근데 한두 문제 때문에 또 떨어지거나 한두 문제 때문에 또 맞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3년 기출문제 한번 풀어봤는데요. 어떠세요? 스포츠 사회학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보기를 사례로 들어서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지는 측면을 자꾸 이렇게 너 알아 몰라 이렇게 자꾸 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학습하시고 꾸준하게 학습하시면 사회과학은 쉽게 80점 정도는 맞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